범죄 사건계의 으뜸이라 자부하는 코너입니다. 사건 개장 시간이고요. 사건의 전말과 심층의 범죄 심리까지 파헤쳐 주실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이시자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씩 코너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덧 최장수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최장수 코너가 된 것 같아요. 영광이네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네. 요즘 늘 개편하는 마음으로 코너를 보고 있는데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편안한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네. 오늘도 참 이게 이런 사건도 가능하구나 싶은 사건들을 또 모아봤어요. 첫 번째 사건, 공모전을 휩쓴 작품 도둑. 와, 이거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김영선 기자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한 주 내내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시겠지만 조금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이 백마 문화상을 받은 뿌리라는 소설을 이 손창현이라는 사람이 통째로 베껴서 정말로 통째로 베꼈습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 소설을 수준으로? 가지고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뭐 의혹지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인 제기가 문제 제기가 없다가 네. 얼마 전에 온라인상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그 정체를 폭로한 글이 올라왔고 이 소설 뿌리의 원작자인 이 김민정 작가도 여러 제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문제는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 손 씨 이력을 들여다봤더니 이 소설만 도용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지금 가장 최근에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디카시 공모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디카 사진에 네. 짧은 창작시를 적어서 내는 그런 공모전인데 여기에 이손 씨가 90년대 노래 가사 후렴구를 마치 시인 것처럼 공모를 했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근데 다행히 이게 문제 제기가 돼서 주최 측에서 당선을 취소했는데 황당한 건 사실 그 다음입니다. 꼭 창작한 글을 내라는 안내가 없지 않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손 씨가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지금 다음 달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뭐 기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네. 소설 도용에 대해 폭로성 글을 쓴 사람에게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서 손 씨 측이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게시글이 지금 폭로글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공모전이면 새로운 신선한 처음 뭐 이런 것들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옛날 것도 뭐 혹은 베껴서 뭐 이런 노래를 거잖아요. 인용해서 그냥 네. 낸 건데 창작한 걸 언제 내라고 했어? 되게 막 약간 이런 해맑게. 식의. 네. 그렇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김영선 기자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배상훈 교수님, 이 사건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 걸까요? 본질적인 거는 뭐 팩트는 이 사람이 남의 소설을 그대로 갖다가 해서 네. 다른 데에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도용한 거죠. 그건 뭐 팩트고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공모전의 부분은 이 뭐 창작이냐 비창작이냐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네.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그 사람의 권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이죠. 약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공모전들이 정확히 뭐라고 하나 이게 검색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공모전은 겨우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네. 이런 공모전들은 약간 작은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런 철저하게 데는 거의 하지 않거나 거의 그 개인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어떤 A라는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은 다른 한 달 뒤에 있는 공모전에 또 내도 앞에 있는 상을 받았으면 뒤에 있는 상은 거의 그냥 패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개 이상을 이중으로 쭉 네네. 받는 것도 그러면 이 각각의 공모전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개인의 권리인거든요. 이 원작자의 권리를 네네. 침해하는 거에 대한 무감인 거예요. 아까 유영석 씨도 마찬가지죠. 깜짝 놀란 거죠. 네네. 자기의 가사가 도용돼 있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요. 무감한 거. 네. 이런 도덕적인 무감증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태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이
이런 형태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도 이 네. 불감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초반에는 약간 뻔뻔한 입장들을 많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냈는데 네. 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낸 건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내다가 어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남의 글로 냈으니까 당선 안 되겠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선이 있어 자기도 놀라고 큰일 났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아 이제는 뭐 문제가 안 해도 되는 거 되겠구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거 내가 쓴 거 맞는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 손 씨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헬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게 소셜 디소시에이션이고 사회적 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좀 우리가 많이 아는 걸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재계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데 자기 정체성 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소설은 쓰지 못하지만 남의 걸 갖다 쓰는데 그걸 하도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마치 그걸 자기가 쓴 것처럼 네네. 스스로를 속이게 네, 되는 거죠. 이런 네. 상태가 되는 네네.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내가 쓴 것 같은.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와. 또 하나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장관들도 다 위장 전입하고 다 논문 복사 다 하는데 네. 너라고 이런 사회적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변명하면서 그렇죠. 이제 예. 다른. 그런데 이제 이 기사 저도 관련돼서 봤습니다만 뭐 구글링도 안 하냐. 한마디로 이제 문학상 이 주최 측도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사실은 문학에서는 한 구절만 어떻게 보면 그럼요. 따와도 네네. 문제가 되고 아주 네네. 그런데 이번 손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따온 게 아니라 제목부터 본문까지 통째로 베낀 작품을 못 알아보고 당선을 시켰다? 네. 사실은 이해가 안 가죠. 예, 주최 측의 어떤 신의성실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손쉽게 하는 게 이런 소설 공모전, 뭐 시 공모전 네. 같은 걸 사실은 우리들 세금을 부어서 지금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데가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은 이게 지자체처럼 어떤 공적인 주체가 해서 한 공모전에 나온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이면 그거라도 좀 모아서 좀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이런 도용 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없냐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음. 지금 이것만 문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작년 재작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모르는. 네. 모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주최 측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허도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온갖의 공모는 다 하면서 내가 뭐 이런 방식의 스스로 취해가는 거죠.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주최 측에서도 본인들한테 화살 나올 거 그렇죠. 아니까 공개를 안 할 그 심리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과감하게 계속 이렇게 더 세지는 거죠. 더 이제 세지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국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똑같이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데 소송을 준비합니까? 지금 소송은 이성모 예를 씨? 들어서 네. 폭로글을 쓴 분들을 상대로 네. 그 손 씨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일을 보냈다라는 네. 지금 그 페이스북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진짜 변호인 이것도 도용한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릴 그건 맞아. 정도로 네. 지금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보니까 이분이 그 아까 뭐 내가 한 건데 왜 이러나는 생각이 들더라. 지금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사실은 좀 변하기는 했지만 초반 인터뷰를 보면은 네네. 반성하는 느낌보다는 사실 죄의식이 없네. 뻔뻔스러운 느낌이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수상금이 필요했다. 네.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또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능 1타 강사의 범죄 피해자는 수험생.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것도 또 뉴스가 굉장히 많이 언론의 주목도가 있었던 뉴스죠. 네. 수능 국어 스타 강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영선 기자. 네. 진짜 수능 친지 오래된 사람도 알 만큼 정말 스타 강사시죠. 박광일 씨 네네. 국어 강사인데요. 약 2년간 따로 회사를 차려서 경쟁 강사나 경쟁 업체들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아이디 수백 개를 동원해서 네. 지속적으로 올렸다라는 혐의로 지금 최근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댓글 조작 의혹이 이미 2019년부터 제기가 됐는데 그때는 이 박 씨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떠날 것 같은 뉘앙스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그 당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온라인 강의는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협인을 잡아내서 이제 구속을 시킨 거고요. 근데 지금 박 씨는 지금 자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 예, 지금 네. 재판에서 아마 진실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포괄적으로 댓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진 않았다. 이 회사 본부장 그 직원들이 주도한 거다.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하고 알아서 있어요. 한 거다. 이렇게.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거다라는 네. 거죠. 배 교수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냥 하도록 그냥 봤다. 인지나 알고는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건이 여기만 하느냐.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실력으로 이 일타 강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강사를 공격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최고가 되는 이 업계, 그러니까 대단히 자본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사가 살아남은 방법이 이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네. 이 업계 자체에 이런 것이 사실 매우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와 연관되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평가가 그것이 또 스타 강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 시스템 네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럼 원래 실력 있는 강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는 근본적인 질문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스타 강사들 이게 엄청나게 또 돈도 벌고 이제 학생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제 이분도 뭐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학원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댓글을 다는 이 방법이 네. 사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가 그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콘텐츠 만들고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게 사실은 정석이잖아요. 기본이죠. 근데 원칙이죠. 그러는 것보다는 수험생들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이 강사 최고야, 저 강사는 별로야 이렇게 댓글 다는 게 이 네. 좋은 콘텐츠 만드는 이제 돈이나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많은 수익을 가성비. 가져다 준다는 거고 네. 특히 학원들이나 이 강사들끼리도 저쪽도 어차피 알바 써서 조작할 텐데 우린 안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서 이게 이 문화가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제가 아는 어떤 이런 업체에 네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막대하답니다. 이 일타 강사가 어떤 이 강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공 하나가 더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정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내서 살아남는 것보다 다른 걸 깎아내리면서 찍어내면서 내가 살아남아서 그걸 장악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평정한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그걸 네. 팔고 도망가든 아니면 뭘 하든 이게 이제 뭔가가 잘못된 부분인데 누구도 문제 제기지 않고 왜? 지금 수능이 문제니까. 네. 그러다가 쉬쉬하면서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이렇게 터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런 걸 댓글을 조작하는 팀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는데 네. 경찰에서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한 바인데 근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 건드리면은 이게 다 폭탄이 돼버릴 수 있다. 네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누가 책임지냐 이런 거죠. 이 수험생들의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속도 되고 네네.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이제 뉴스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는데 사실 과거에도 댓글 조작에 대해서 논란이나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네. 이게 그 박광일 씨 네. 사건도 사실 2019년 이미 논란이 됐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한 차례. 네네. 그때 최초로 폭로를 하셨던 분이 우영철이라는 유명 수학 강사 분이세요. 네네네. 이분이 정말 의인이신데 자기도 스타 강사지만 이게 학원계 댓글 조작이 너무 심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폭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박광일 씨가 지금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지금 우영철 씨가 그때 이투스 대표 임원들 다 이 댓글 조작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투스 대표는 쏙 빠져나왔어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밑에 직원들이 네, 그 밑에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김 대표가 무죄를 받았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번 박광재 사건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투스에게 역으로 민사소송을 당해서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넘는 돈을 배상했다고 들었고요. 작년에는 뇌출혈로 지금 쓰러지신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우 씨 유튜브 채널에 당신이 이기셨는데 얼른 일어나셔라라는 그런 응원의 댓글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강한 놈이 살아남아서 좋은 컨텐츠를 몰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지금 상황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모두의 피해로 가버리니까 사법기관에서도 이걸 대응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누구 하나 집중적인 것이 아닌 네네. 이런 게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죠, 사실은. 뭐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이게 약간 맥락이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역으로 고통당하는 맞습니다. 결국은 예. 그분들이 결국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잖아요.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지금 뭐 환불해달라고 하고 있고 환불해주겠다고 이제 또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뿌리 뽑힐 수 있는 문제일까요? 지금 뭐 우리는 한 사건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점조직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어떤 팀들이 여럿 있는 거죠. 어디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네. 머리를 잘랐지만은 사실은 어디 가서 또 같이 붙어버려서 이 어떤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반복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라는 게 수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다 갈아엎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 씨 같은 경우는 75억이 넘는 돈을 75억. 네. 이게 참 사람이 올바른 얘기 했다가 이 피해당하는 그런 이 상황들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한6225번님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리플리 증후군이 생각나네요. 우리 사회의 병폐가 집약된 사건 같아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 6118번님 댓글이 여론을 만든다는 공식은 정치에서나 안보기관에서나 학원계에서나 다 통하나 보군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77번님 저도 삽자루 강의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뉴스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건 개장이었고요. 지금까지 배사홍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